저는 일본 자산은 다 저평가 같아요. 일단 엔화가 그 어마어마한 무역흑자나 또 해외에서의 관광객 유입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일본 기업들의 실적을 놓고 보면 일본 주가가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이 저는 좀 안 들거든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슈퍼엔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김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 박사님. 오늘은 최근 들어 매우 낮아진 이 엔저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환율이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제 큰아들이 일본에서 유학 중이잖아요. 그래서 송금을 해줘야 되는데 이 녀석 처음 일본 갔을 때는 한 1,000원 정도의 송금을 했는데 100엔당 1,000원, 그러니까 10대 1 정도 환율이죠. 그냥 우리가 잘 표현하기 쉬우니까 그냥 1,000원 정도로 했는데 2년 정도 되니까 900원이에요. 하고 요새는 800원대에 송금해 줬거든요. 얼마 전에 등록금 냈어요. 이거 보면서 진짜 엔이 엄청 약하구나. 그리고 저 얼마 전에 5월 되기 전에 4월에 일본 여행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신주쿠에 있는 뭐 호텔 묵었는데 한국 사람으로 그득그득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국 사람이 이렇게 일본에 많은 거는 정말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많이 가는가? 결국 엔이 약하기 때문에. 또 일본에서 물건을 사오는 게 싸게 느껴지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일본에는 약한가? 일단 일본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 2월에 맞죠? 금리 인상을 했는데 양적 완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뭐 다른 시장에 나가서 중앙은행이 뭐 자산을 사는 걸 양적 완화라고 하죠. 그래서 주식은 이제 안 사는데 여전히 채권,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계속 양적 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양적 완화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는 금리를 인상하거나 동결하고 있는 중인데 일본만 계속 양적 완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일본 뭐 중앙은행 제로금리로 복귀했다 그러는데 뭐 금리 인상한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아무도 안 해네. 이런 실망감들이 되게 커진 거죠. 여기 두 번째, 미국이 물론 최근에 소비자 물가는 잘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미 연준 멤버들이 입만 열면 얼마나 무서웠어요. 올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금리를 인상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 없다 정도까지. 그 말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벌써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미국의 금리는 높아지는 반면 일본의 금리는 그렇게 생각보다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니까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또 두 나라 다 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통화들 중에 랭킹에서 따지면 1위랑 한 4위 정도 되는 나라인데 이 두 나라 모두 세계적인 선진국이니까 결국 두 나라의 국가가 어디 부도난다 이런 걱정은 없으니까 금리 차이가 사람들의 이동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 요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돈을 빼서 미국에 투자를 하거나 또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예금하는 이런 일들의 거래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환율의 뭐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의 상승 또는 엔화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 입장에서는 하락,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 지금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왜? 지금 일본이 이렇게 좋아진 이유가 뭐죠? 엔저 때문이죠. 외국에서 일단 관광객이 한국 사람이 올해만 500만 이상 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가서 우리가 다 가서 돈을 뿌려줘요. 두 번째, 이번에 도요타 자동차 실적 나오는 거 봤죠?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수출. 옛날에 1달러에 대해서 100엔에 수출하다가 지금 160엔, 150엔에 수출하니까 경쟁력이 너무 좋아지잖아요. 경쟁력도 좋죠. 세 번째, 디플레가 아직 심하잖아요. 가보니까 뭐 물가가 너무 낮잖아요. 일본 라멘 뭐 600엔에서 800엔 사이. 그러면 이거 뭐 우리 환율로 생각해보면 5,000원 돈에서 7, 8,000원 돈인데 이거 가지고 솔직히 홍대에 있는 좀 유명하다는 줄 서는 라면집 가면 우리나라 전부 다 10,000원, 15,000원 하잖아요. 우리나라 반값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디플레가 낮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원가가 못 오르는 거죠. 아니면 기업의 가게 주인들이 무서워서 가격을 인상했다가 고객을 잃어버릴까 못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걸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어떤 분위기? 엔저를 유발해서 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켜서 수입 제품 가격을 인상시키면 국내 제품 가격도 좀 인상시키는 힘이 좀 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저를 일본 중앙은행은 굉장히 즐기고 있다. 근데 왜 외환시장 개입했냐? 160엔 넘어가자마자 두 차례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외환시장 개입을 해서 일단 환율의 급등세는 좀 막았잖아요. 왜 개입했냐? 미국 무서우니까. 당장 올해 연말에 트럼프 대통령 되면 일본이 환율 조작국 지정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또 더 나가서 환율이라는 게 너무 하루에 막 몇 엔씩 움직이고 그러면 무서워서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실물 경제의 어떤 기업들이나 뭐 수입업체들이나 또는 저희처럼 등록금을 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들이 환율이 하루에 5%씩 움직이고 있을 때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환율의 변동성을 좀 줄이기 위한 개입이었지, 엔화 약세를 완전히 돌려서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엔화 강세예요, 이렇게 믿을 만한 개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미국 금리는 높은데 일본 금리는 낮으니까 이것 때문에 엔화 약세가 출현했고, 특히 일본 중앙은행이 별로 그렇게 뭐 시원하게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이제 6월에 금리 인상한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일단 못한다고 보는 쪽이고, 왜냐면 지금 너무 좋으니까. 지금 너무 좋은데 여기서 불을 꺼버리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엔은 좀 더 약세다. 그러나 미국 금리가 결국 인하되기 시작하면 언제? 가을이겠죠, 그죠? 저는 빠르면 9월 정도 봅니다만, 아무튼 9월 정도에 미국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일본 엔에 대한 어떤 투기적인 어떤 엔 팔자세가 좀 진정되면서 엔 약세는 그때를 전후해서 이제는 강보합 정도, 1달러에 대해서 한 150엔 또는 140엔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두 나라 모두 좀 현재로서 마음 편한 레벨 아닌가. 네, 거기서 환율이 머물러 있는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슈퍼 엔저 사태가 사실 국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달갑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영향력 때문일까요? 두 가지 영향이 있죠. 우리 국내에서 소비할 사람들이 해외로 가고 있죠. 일단 그래서 우리 안 그래도 내수 경기 좀 안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해외여행 대다수가 지금 일본 가고 있으니까 엔저만 아니었더라도 사실 이렇게 여행 수지 적자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해외에서의 소비가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여행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건 좀 안 좋은 일이고요. 더 나가서 이제 일본의 자동차 회사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아무래도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니까 가격 경쟁력 면에서 일본 기업보다 우리가 좀 약할 수도 있다라는 게 좀 걱정거리긴 하죠. 근데 이제 다만 최근에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가 전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제일 수익성이 높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경쟁력은 가지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볼 때의 좀 심리는 위축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달러 스위칭처럼 엔화에 대한 엔화 스위칭도 고려하실까요? 그건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그 아베노믹스라는 거를 하면서부터 기존에 있었던 관계가 이제 깨진 거죠. 그렇다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 그럼 뭔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일본 자산은 다 저평가 같아요. 일단 엔화가 이제 그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나 또 해외에서의 관광객 유입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1달러에 대해서 일본 엔이 120에서 130 사이 정도가 적정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160이니까 일단 너무 엔이 저평가되어 있어서 일본 엔 사는 거에 대해서 찬성이고, 두 번째는 일본 기업들의 실적을 놓고 보면 일본 주가가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이 저는 좀 안 들거든요. 어차피 그 일본에 4만 엔 막 그러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뚫어서 비싼 거 아니냐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다 일본 엔 기준이고요. 우리 해외 투자자니까 달러로 봐야 되죠. 달러로 보면 아직도 1989년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난 수준이잖아요, 환율이. 환율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일본 주식도 아직 싸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은 우리가 직접 사는 건 참 어렵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일본 리츠 같은 경우도 일본의 부동산이 그렇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일본 리츠가 배당 수익률은 4%를 넘었더라고요. 그런데도 못 오르는 거 보면서 저는 그냥 일본 리츠도 좀 담아두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에는 약간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좀 장기 투자다 생각하면서 일본 리츠는 투자하고 있다는 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